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병영폭력 완전 제거 작전을 전개해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병영 내 반인권적 행위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조치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병영 내 반인권적 행위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병영폭력 완전 제거 작전을 전개해 구타나 가혹행위 등 반인권적 행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 총장은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요한 총장은 20일 육군 구사단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대토론회에서 수도군단과 1군단의 모든 사여단장을 불러 모아 이같이 밝히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병영 내 폭력을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병영폭력 완전 제거 작전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구타 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과 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모든 사건 사고는 발생이 되면 최대한 빨리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기소 단계에서도 인권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를 위해 사실과 속도, 소통 중심의 공보 원칙과 시행 지침을 마련해 육군 일반 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총장이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언명하고 제때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육군은 최근 부대 정밀 점검과 국방 헬프콜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구타 가혹행위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혐의 사실은 경기도 포천 소재 모 부대에서 상병이 후임병 2명에게 근무 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가혹행위가 확인됐으며 강원도 양양과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귀를 깨무는 등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확인돼 조치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육군은 이 같은 14건의 혐의 사실에 대해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병영 내 폭행 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병사를 관리하는 간부는 병영 내 가혹 행위를 모를 수 없다며 방조죄가 아닌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피해 병사들이 사후에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군사법제도의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황진아 국방위원장은 의사 진행에 앞서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 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 법안과 군인 복무 기본법안 등 군 인권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20일에는 국방운영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병영문화 개선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이 20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전국의 읍 이상 도시 지역과 접경 지역은 면 단위 지역까지 포함됐습니다. 20일 오후 2시 공습 경보를 시작으로 약 15분간 주민 이동과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단 세월호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전남 진도군은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KTX를 비롯한 철도, 지하철과 항공, 선박도 정상 운행됐습니다. 비상차로 확보를 통한 긴급 기동 훈련이 전국 193개 구간에서 군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민방위 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으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 오른쪽에 멈춰 시동을 끄고 대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미리 계획된 통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고 군 작전로에서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적의 공습 상황에 대비한 주민 대피와 신고 시범 훈련도 전국 60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방위 훈련 우수단체 인증제도 시범 도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2시 20분 공습 상황이 해제되며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시간 국방뉴스를 통해 UFG 연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UFG 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한미연합 연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장병들이나 언론에서 이 한미 연합훈련 또는 한미 합동 연습이라고 좀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중에서 합동과 연합 또 그리고 연습과 훈련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한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북한도 자꾸 연합과 합동을 이렇게 헷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이상의 군대가 같이 네. 훈련하는 훈련입니다. 네. 네. 그것을 연합. 그래서 한미 연합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합동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합동은 뭐냐면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군이 같이 하는 운동, 육해공군 같이 하는 훈련이라든가 그걸 합동성 강화. 그래서 우리 그 합동 참모부라고 그러잖아요. 합정 네. 그거는 연합 참모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합과 합동은 정리가 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연습과 훈련은 뭐냐? 연습은 항상 훈련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합니다. 연습만 한다. 옛날에는 CPX 그래가지고 네. 주의소 통제 훈련, Command Post Exercis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소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휘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받고 하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연습으로 진행되고 네. 그러니까 주의란에 있는 거 대부분 연습이죠. 그러나 실제 주민 대피 연습 그렇게 안 하고 주민 대피 훈련하지 않습니까? 네. 군사 기동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봐서 훈련적인. 그래서 UFG 연습에도 연습만 있냐 그러면 컴퓨터만 갖고 이렇게 게임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훈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UFG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거 틀렸다라고 개념 규정을 너무 그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다. 단지 용어를 통일할 필요는 있다. UFG 연습, 을지 연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어떤 지휘 통제 라인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총체적인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네.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 연합 방위 체제, 대한민국 방위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연합이냐 합동이냐 연습이냐 훈련이냐 이런 거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네.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한미연합연습, 3월쯤 실시되는 KRF와 지금 실시하고 있는 UFG 연습인데요. 이 두 연습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릅니까?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이것이 1976년부터 93년까지 있었던 유명한 팀 스프리트 훈련에 네. 이어서 RSOI라는 네. 미군의 전시 증원 훈련에 이어서 이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됐는데 이것은 지휘소 훈련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실전적인 기동 훈련이랄까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위기관리 절차라든가 전시 전환 절차, 작전 계획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또 연합 정구작전 내에서 어떻게 병력을 수용하고 대기하고 전방 이동하고 하는 일련의 통합 절차를 숙달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기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미 증원 전력, 한반도에 전쟁이 뱄을 때 미 증원 전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오는지 그거를 실제 기동도 하고 또 그 절차를 숙도를 하는, 그래서 한반도 전개를,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그 상호 운영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평소에 이런 훈련을 안 해놓은 말이죠. 전시에 서로 그 경험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다른 언어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작전에 있어서 상호 운용성을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비점을 또 보완해가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앞서 언급하신 UFG나 KLF는 정군이 이렇게 함께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군이나 공군에서 단독으로 이제 미측이나 다국정군하고 함께하는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아주 유명하게 우리 림팩 훈련이라고 우리 입에 아주 익숙한 훈련, 환태평양 그 연합 해군 훈련이죠.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군의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가 아주 직접 체험토록 하는 아주 유명한 훈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서태평양에서 실시된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그 어쨌든 탐색 구조 훈련도 한미일 간에 시행됐고 말이죠. 이러한 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훈련이 있고, 이런 훈련뿐만 아니고 이제 해병대에서도 한미연합 그 상륙 훈련, 그래서 이른바 쌍용 훈련이라고 하죠. 공군에서도 그 공중 전투 연합 훈련이죠. 말이에요. 썬더맥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고, 공격 편대군 훈련 그런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군, 해병대, 뭐 공군이 갖고 각 군이 미군하고만 겹쳐하는 게 아니고 그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해병대 작전할 때 공군 요소가 들어가고 해군 작전할 때 공군 요소가 들어가는 아주 그런 것을 우리 군이 발전해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한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UFG나 그런 훈련의 주의소 연습의 중점보다는 실전적인 전투 훈련에서 또 뭐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요소를 식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군별 또 연합 훈련이 있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또 한미 연합 차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 또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 해군이 특히 다양한 세계 각국의 군과 같이 이루어지는 연합 해군 훈련도 많이 있습니다. 공군도 그 알래스카에서 F-15K가 위용을 쨌든 레드 플래그 훈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공중부비 하면서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이 대한민국 한반도 동북아의 군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가로서 하려면 이러한 다국적 훈련에도 많이 참석하고 그 가치를 다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군에서 진행되는 연합연습에 대해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을지 연습 기간을 맞아 보훈단체 회원과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 현안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의에서는 전시 호국 응전의식 고취를 위한 선무활동 지원 방안과 현 안보 실상 인식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방안과 보훈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라사랑 강사인 유명덕 교수가 진행자로 나선 토의에서 보훈단체 회원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50여 명은 보훈단체의 선무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실체, 안보 위협 세력 등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토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태극기와 나라사랑 메모지를 매다는 태극기 나무 퍼포먼스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방대학교가 일산백병원과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교류를 위한 업무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방대학교와 일산백병원이 체결한 업무 협정은 국방대 교직원과 학생이 병원에서 진료와 검진을 하게 될 때 할인과 함께 의료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각종 문화활동과 교류, 그리고 체육과 문화시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업무 협정 체결로 국방대는 국내외 모두 68개의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국방대는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안보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보람의 꿈. 신은 많은 병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수의 편에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로 훈련된 저격수는 적에게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인데요. 특등 사수가 되기 위한 뜨거운 열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리쬐는 햇볕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사격장. 영천 사격도 마찬가지로 기록 사격도 뺨을 떼지 말고 정확하게 사격을 해야 됩니다. 훈련병들이 교관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격 절차에 대한 교육 때문입니다. 했다는 것을 사수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사수의 헬멧을 두드리면서 딱딱딱 사격 끝이라고 외쳐준다. 그렇지? 딱딱딱 사격 끝! 네, 이렇게 외쳐준다. 알겠습니까? 예! 사격장에서는 작은 사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사격장에서는 속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격 훈련은 사격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격 절차와 안전검사를 숙달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훈련병들이 실제 사격을 할 사로에 서서 0점과 기록 사격을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조교가 훈련병들의 사격 자세 하나하나 바로 잡아줍니다. 격발 급하게 하지 말고 격발 천천히 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격 예비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명중률 상승이라는 좋은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실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몇 발 맞출 자신 있어요? 10발 다 맞추는 건 솔직히 무리일 것 같고 8발 정도 예상해 봅니다. 어려운 만큼 열심히 신기중을 다해서 총을 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렷! 필승! 드디어 훈련병들이 처음으로 실탄을 쏘며 사격을 해보는 0점 사격 시간. 학과 준비 끝! 0점 사격은 탄도가 25m 거리에서 조준선과 만나는 것을 M16A1 총기에 가늠자 원표시에 놓고 사격을 실시하는 훈련이다. 화기학 교관들과 훈련병들이 모여 힘찬 구호와 함께 결의를 다집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자신 있습니까? 네! 원샷! 오케이! 훈련병! 화이팅! 사격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이제? 많이 긴장됩니다.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선에 오릅니다.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크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로에 선 훈련병들의 표정에서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지금 훈련병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된 호흡과 격발, 그리고 침착함뿐입니다. 탄알집이 결합되고 실탄 10발. 사격 개시! 드디어 총구가 연기를 내뿜습니다. 표적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합니다. 사격에 대한 열정만큼 사격장은 총성으로 가득 찹니다. 드디어 긴장됐던 0점 사격이 끝이 났습니다. 거의 중앙 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쏴봐서 격발은 좀 빗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한 사격이잖아요. 네, 긴장도 되고 또 기분이 또 어때요? 그냥 재밌고 묘합니다. 탄피 10개 이상무! 사로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탄피 확인. 탄피 10개 이상무! 그리고 훈련병들이 자신의 표적지를 들고 교관에게 갑니다. 탄착군이 이렇게 나와야 굉장히 잘 쏜 거예요. 완전히 기탄되죠, 그지? 자, 이것은 너는 클릭 조심하면 나중에 사격할 때 오후에 만발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훈련병들이 크리크 수정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기록 사격을 위해선 자신에게 꼭 맞는 정확한 크리크 수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해본 실탄 사격이 두렵고 어려웠던 우리 훈련병들. 소총 사격을 기본으로 이제는 공군인으로서 정밀 유도무기 운용병이 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용환 육군참모총장은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 발생하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는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 동역 자승이라는 말처럼 육군의 수장부터 이제 갓 입대한 이병까지 병영문화 혁신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 내부의 적인 병역 내 반인권적 행위 역시 더 이상 잔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